3일 오늘 MPB 경기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어요. 예, 최근에 이제 야구가 배당도 좀 많이 낮게 나오고 해서 좀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저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있거든요. 배당을 체험에 있어서. 예, 근데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거의 뭐 못 가져온 날이 없었죠. 예, 거의 완벽한 수익 구간을 좀 만들었던 한 주인데 이번 주도 잘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본 야구 5경기가 오늘 펼쳐지죠. 5경기부터 일본 야구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 대 야쿠르트의 경기. 잠시만요. 하나만 좀 띄워놓고. 자, 이 경기가 요미우리 홈인데 오늘 교세라돔에서의 경기입니다. 중립구장이죠. 예, 교세라돔이야 뭐 모든 팀들이 거의 뭐 홈으로 봐도 무망할 정도의 그런 구장이기 때문에 뭐 큰 변수까지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예. 아, 진짜요? 제 패턴을 이제 너무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픽 안 사시는 거 아니에요? 자, 이 경기 알아보도록 합시다. 일단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쿠 한신 원정에서 이제 3승 1패. 지금 요미우리를 한 단어로 좀 설명을 좀 하자고 하면은 투타 밸런스가 좋다. 투타 밸런스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의 요미우리예요. 예. 확실히 뭐 방망이도 뭐 엄청나고 그렇지는 않지만 투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승률. 근데 확실히 이제 야쿠전에 워낙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좀 털어먹고 온 그런 경향이 좀 있죠. 야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타격감이 너무 다운이 돼 있어요. 그죠? 이제 오스나라든지 뭐 산타나라든지 무라카미라든지 중심 타자들이 너무 타격감이 좀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와 얘네들은 진짜 할 생각이 있는 건가?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에 이제 야쿠르트인데 뭐 이 양반들도 계속 이렇게 방망이를 못 치진 않겠죠, 그죠? 예,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해야 됩니다. 그런 부분은. 일단 홈에서 요미 만났고 원정 가서 히로 만나가지고 예,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어. 진짜 너무 좋지 않았던 야쿠르트다.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빠따가 너무 바닥이라는 거. 자, 야마자키 요리 8월달 4경기에서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. 올 시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던 이올인데 8월달 4경기 성적을 보면은 5실점, 무실점, 7실점, 2실점 하면서 이제 퐁당퐁당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피안타율도 좀 꽤나 올라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직전 경기가 이제 야쿠원정에서 5이닝 2실점 승투를 거뒀는데 8피안타 2볼넷으로 이제 10출루나 만들어 줬거든요. 확실히 좀 위태한 최근에 이제 야마자키 요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야쿠르트 상대로는 이제 본인 성적보다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. 이 정도 보시면 되고. 아무튼 최근의 폼은 다소 아쉽다. 그리고 야쿠 상대로도 약간 아쉽다.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좀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만한 타이밍이는 타이밍이에요. 네. 자, 다음은 야후레. 올해 5승 9패 ERA 3.52. 일단 야쿠르트 선발인 거를 조금 좀 감안은 하더라도 성적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죠. 그죠? 사이스니드보다는 뭐 잘 던져주긴 하는데 성적이 좀 애매하다. 최근 석 달간 기록도 애매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. 석 달도.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. 정확히는 나쁜 쪽에 조금 가까운 야후레라고 좀 보여지긴 하죠. 직전 경기 한신 원정 가가지고 6.2이닝 1실점 간만에 좀 잘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선수 특징은 전체적으로 이제 9위형에 가까운 투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9위가 괜찮은 것 치고는 삼진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. 그리고 9위형 투수들의 고질적인 문제 볼질도 역시 좀 덜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는 직전 경기 한번 잘 던졌다는 거. 그리고 올 시즌 이제 요미우리 상대로 3경기를 던졌는데 2경기는 상당히 잘 던졌어요. 한 경기는 좀 탈려버렸고 역시 확실히 상대 전적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상대 전적은 12승 7패, 홈에서는 3승 6패인데요. 일단 우리가 이제 진구 원정에서 요미우리가 엄청나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. 근데 이제 홈에서는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. 근데 오늘은 홈구장이 교세라돔이죠. 사실상 중립구장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다. 선발들은 좀 위태위태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. 그죠? 야오레든 이오리든 둘 다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들은 좀 덜어 감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고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실 야쿠르트를 보는 거는 사실상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. 요미
타격감도 지금 너무 바닥인데다가 이제 야쿠르트가 그래도 홈에서는 빠따를 좀 이렇게 한 번씩 왁왁 칠 때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야쿠르트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요거는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네요. 그래서 이 경기는 결국에 저는 뭐 요미 사이드를 보는데 요미가 마인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. 이오리가 몇 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마인이 되냐 안 되냐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. 자, 기준점은 이제 6.5고 일단 주중 첫 경기이기도 하고요. 예, 이오리가 이제 조금 부진했으니까 한 번쯤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타이밍이라서 6.5는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아즈마 대 모리스타가 나오는 요코 대 히로. 일단 요코하마의 경기를 들고 가는 게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경기를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인데요. 예, 일단 지난주에 이제 태풍 영향으로 이제 신칸센이 운영이 안 되면서 이제 이동을 좀 못하면서 경기가 전부 취소가 돼버렸죠. 일단 지난주에 딱 두 경기를 했고요. 한신상대 2승. 타격감이 굉장히 좀 좋은 시점에 있는 요코하마인데 경기를 몇 경기 쉬었기 때문에 이 타격감이 유지가 되고 있을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. 예,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쉬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타격감은 조금 좀 떨어질 수 있고 투수들은 쉬었기 때문에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최근에 일단 요코하마를 보면 불펜들이 특히 이제 필승조 라인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이 친구들이 경기를 좀 너무 뜨문뜨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감각적인 부분들 구위야 좋겠지만 볼질이 좀 나올 수 있다.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히로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 원정에서 루징을 했고 이게 딱 히로시마를 제대로 보여줬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. 그죠? 예, 원정에서는 방망이가 아쉬웠고 홈에서는 좋은 방망이를 보여주면서 홈 원정에서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올 시즌의 히로시마인데 지난주에도 딱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. 예. 자, 오늘은 이제 에이스급 매치업인데요. 일단 아즈마 최근 10경기 7승 2패 ERA 1.18로 최근에 상당히 좋은 폼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선수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이제 홈런을 맞지 않으면 나름 계산이 좀 서는 투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다.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최근 10경기에서 피홈런이 2방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아즈마가 이렇게 좋은 폼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홈에서 올 시즌 이제 11경기 4피홈런으로 홈에서도 어느 정도 피홈런 억제를 좀 잘해준다. 이 요코하마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펜스 높이가 이제 꽤나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홈런을 조금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선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피안타율이 조금 좀 높은 편이고 그 대신 볼질은 좀 극단적으로 낮은 편이에요. 예, 그래서 어느 정도 피홈런만 억제하면 이닝 히팅도 좀 장점이 있는 선수고요. 아무래도 볼질이 없이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. 히로시마 상대로도 상당히 잘 던졌고요. 최근 10경기 히로시마 상대를 끊어봐도 피홈런이 2바.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히로시마는 이제 홈런 쪽에서는 그렇게 좀 장점이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즈마가 어느 정도 좀 던져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죠. 예. 자, 모리스타 역시 뭐 에이스급 선수가 나왔죠. 최근 10경기 5승 3패, ERA가 2.02로 역시 꾸준한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리스타고요. 이제 요코하마 상대로 최근 10경기 6승 1패, ERA 2.14로 역시나 뭐 상대 전적도 상당히 훌륭하죠. 예. 원정에서의 성적도 뭐 썩 나쁘진 않은데 이 선수가 이제 한 번씩 좀 털리는 경기가 한 번씩 있기는 있어요. 이제 그런 경기들의 공통점은 거의 원정이었다는 점. 그리고 요코 원정에서도 나름 잘 던지긴 했지만 터지는 경기가 한 번씩 있었다는 점. 이런 점들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고요. 근데 요코가 최근에 경기를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타격감이 어느 정도 나올지 솔직히 좀 잘 예상이 안 돼요. 근데 지금 최고 좋았을 타이밍인데 그거보다는 티어를 약간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. 자, 상대 전적은 6승 13패, 홈에서는 3승 5패 상대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일단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전적이 좀 아쉽고 그리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홈에서의 성적이 좀 아쉽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상충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전체적으로 투수들의 기대치는 아즈마가 조금 정도 높은 수준인데 뭐 큰 의미가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. 뭐 상대 전적까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역시 빠따 기대치는 요코하마 그리고 불펜 기대치는 역시 히로시마 요 정도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뭐 타이트한 경기가 될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볼 만한 경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코하마가 어쨌든 최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방망인데 모리스타라는 투수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경기를 많이 쉬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히로시마가 역배
잖아요. 역배를 한번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히로시마 역풀 5.5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언더. 1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. 에이스급 매치업이니까. 근데 1이 좀 깨지는 시나리오는 이제 아즈마가 홈런을 몇 점짜리를 맞을 거냐 맞는다면 맞을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의 불펜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에서 그 부분들은 1에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겠죠. 자, 다음은 이제 한신 대 주니치의 경기입니다. 일단 한신 같은 경우는 요코원정 두 경기에서 2패, 그리고 홈에서 요미우리 상대로 1승 1패였고요. 이제 요미우리 상대의 경기는 사토가 들었다 놨다 했던 경기죠, 그죠? 사토가 한 경기는 캐리를 해줬고, 또 한 경기도 수비에서 캐리를 해먹었고, 뭐 전체적으로 타격감은 좀 괜찮은 편의 지금 한신인데요. 확실히 이제 사토의 좀 수비에서의 불안감들이 그냥 늘 이어지긴 이어집니다, 그죠? 자, 그리고 주니치는 지난주 딱 3경기만 치렀어요. 역시는 요코하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. 전체적으로 뭐 타격감은 좀 나쁘지 않은, 주니치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타격감 정도를 좀 보여줬고, 역시 이제 불펜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팀이다.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히로시마 상대로 2승 1패를 거뒀다는 거는 역시 홈에서의 강점을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겠죠. 히로시마의 또 원정에서의 약점을 보여줬던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에이스급 매치업이죠. 여기도 타카 이름도 비슷해요. 타카시 하루토, 한신 자완이죠. 이 선수가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죠. 이 선수가 팀의 에이스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고, 이제 부상 전에도 거의 뭐 포텐을 반 시즌 정도 샘플이긴 하지만 거의 포텐을 터트렸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선수기 때문에 꽤나 기대치가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, 직전 경기도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한 5회까지는 정말 볼이 좋더라고요. 공 끝에 힘도 상당히 좋았고, 치고 들어가는 그 공 끝에 힘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았다. 근데 약간 단점은 지금 토미존하고 복귀한 시즌이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MPB 같은 경우에는 복귀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로 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, 확실히 직전 경기에서 경기 막판에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은 조금 나왔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맞았었고, 이제 한신 불펜에서 그거를 막아주면서 이제 실점으로 좀 가지는 않았는데 힘이 좀 빨리 빠지는 모습 정도는 좀 있다. 그리고 이닝 팅을 이제 3경기를 보시면은 6이닝, 5이닝, 6이닝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닝 팀 기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. 반대 선발이 굉장히 센 선발이 나왔기 때문에. 그래서 역시나 이제 좀 기대치는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. 다만 경기 후반에 직전 경기에서 좀 힘이 좀 빠졌던 부분들, 이닝 팀 기대치는 다카시로토에 비해서는 조금 좀 떨어질 수 있다.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역대 주니치 상대로는 정말 강했어요.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6승 1패 ERA 0.99. 이게 뭐 너무 옛날 기록이라 참고하기는 어렵지만은 타카시 하루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을 좀 가질 만한 그런 날이 되겠죠. 다카시 하루토 이름도 아주 비슷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, 일단 주니치 선발은 한 2경기 정도 조금 아쉬웠죠. 올 시즌 MPB 최고 고투 중에 한 명이죠, 사실. 리그 최고의 선수 투수가 누구냐라고 한 명 꼽아라 그러면 이 선수죠. 올 시즌 성적으로는 보나 뭘로 보나. 뭐 모이넬로라든지 뭐 이제 사이키 히로토라든지 뭐 올 시즌 잘 던지고 있는 오세라 다이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사실은 거의 뭐 성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거의 원탑에 가깝죠. 아무튼 최근 2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, 직전 경기 근데 또 부활투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. 히로시마전 7이닝 1실점 승투를 좀 가져가면서 그래도 이제 건재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, 최근에 폼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이긴 분명해 보여요. 그거 확실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올 시즌 한신 상대로 2경기 등판해가지고 7이닝 2실점 8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잘 던졌다. 올 시즌 이제 고시엔 원정에서는 던진 적이 없고요. 이제 작년 시즌 원정 2경기에서 2실점 3실점으로 쏘쏘했음. 그리고 상대 전적은 조금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있는 게 11승 3무 7패, 그리고 홈에서는 7승 1무 1패예요. 그러니까 한신이 나름 이제 고시엔에서는 경기력이 좀 상당히 좀 좋은 편이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상대 전적에서도 꽤나 좀 드러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근데 고시엔에서가 한신이 뭐 성적도 괜찮고 다 좋은데, 전 항상 사토가 좀 걸리긴 걸려요. 사토가 수비에서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, 그리고 고시엔 같은 경우는 흑구장이기 때문에 내야 수비가 좀 까다롭다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신 사이드로는 조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. 개인적으로 뭐 선발의 우위를 보면은 주니치 쪽을 조금 더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업인데, 사실 타카시 하루토
그러니까 한신 선발도 크게 밀린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. 예, 어쨌든 주리치 빠따를 상대한다는 점과 직전 경기 그리고 복귀 후에 세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그래도 크게 밀리진 않는다. 조금 밀리긴 밀리지만 크게 밀리진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이닝 소화가 조금 관건일 것 같기는 한데 어제 휴식일이기도 하고 한신이 뭐 불펜 필승조 라인이 뭐 꽤나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도 좀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 역시 저득점 양상에 좀 타이트한 경기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한신 홈에서의 경기고 그리고 한신이 상대 전적에서도 홈에서 굉장히 압살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신 일단 승 사이드로 보고요. 핸디는 주니치 프렌에 역시 1 정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경기인 것 같고 4.5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매치업이죠, 그죠? 예. 재밌을 것 같은 매치업이고 굉장히 또 작은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, 그죠? 이 경기는 뭐 적시타 하나, 역시 뭐 이제 뭐 실수 하나, 한신 경기 하고 이제 오릭스 세이브 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지럽긴 하네. 어둠의 재팬 시리즈. 물론 이 두 팀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습니다. 그죠? 경기력이 좋긴 좋은데, 요 앞 팀의 매치업하고 요 팀을 보려고 하니까 조금 좀 어지럽긴 어지럽네요. 자, 오늘 이 경기도 이제 중립 경기장입니다. 이제 훗도 못도 필드 고베에서 펼쳐지는 매치업이고요. 오릭스 대 세이브, 타지마 다이키 대 코나의 매치업입니다.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소뱅하고 이제 1승 1패 그리고 라쿠텐 상대로 3승 1패를 거두면서 전체적으로 뭐 타격감은 지금 괜찮은 시점이고요. 괜찮은 시점이고 최근에 이제 우다가와 유키가 복귀를 해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펜 쪽에서도 조금 좀 힘이 실리는 모습 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휴식일이 없이 계속 경기를 하고 있어요.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다가와 유키가 오늘은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일정상. 여기도 다카하시죠? 예, 다카하시 미치나리, 다카하시 코나. 확실히 오릭스가 경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좀 리스크. 불펜이 일정이 아주 뭐 빡센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거든요. 예, 중간에 제가 체크를 좀 했는데 저기 누구지? 자완 누구야? 볼 좋으네, 볼 빠르네. 그 친구가 이닝 먹어준 경기가 있어가지고 불펜이 아주 빡센 수준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힘들 만한 타이밍인 건 분명하죠. 자, 그리고 세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. 그죠? 지바 원정 가가지고 루징했고, 이제 홈에서는 니오넴 상대로 두 경기, 짜릿한 역정승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세이브다. 근데 타격감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. 근데 다만, 뭐가 걱정입니까? 세이브가 원정에서의 성적이 진짜 너무 처참하거든요. 예. 제가 늘 세이브를 말씀드릴 때 홈에서는 그래도 한 번씩 또 깜짝 승리 이런 거를 또 기대할 만한데, 타격감이라든지. 근데 원정에서는 정말 승률이 좀 처참하기 때문에 이 좋았던 분위기를 원정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타지마 다이티 이 선수는 이제 시즌 중반에 밸런스 교정 이후에 이제 최근 꾸준한 폼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이제 직전 경기 소뱅 원정 가가지고 6이닝 3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지만 소뱅 원정이 좀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최근에 소뱅이 자은 상대로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. 세이브는 올 시즌 3번 만나서 모두 1실점씩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자책도 딱 1점이다. 1점이다. 자, 반대는 다카시코나 이 선수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메이저 진출을 준비하다가 이제 벌크업으로 좀 망해버린 시즌을 좀 보내고 있는 코나고요. 그래도 최근에 복귀한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좀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조금 좋아졌다. 그렇다고 뭐 기대치가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. 복귀 후 3경기 등판해가지고 5.2이닝 4실점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는 5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으로 뭐 나름 1인분 정도는 해주고 있는데 3경기 피안타를 보면 9개 7개 7개 이렇게 맞고 있다 보니 확실히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지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볼 거는 최근에는 그렇게 막 아주 젖어지진 않는다. 아주 젖어지는 수준까지는 잘 안 간다. 그 정도가 뭐 긍정적으로 볼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. 최근 복귀하고 오릭스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5이닝 무실점 7피안타 피안타를 좀 많이 맞긴 했죠. 예.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역시 뭐 리그 최악의 팀들답게 아주 뭐 타이트합니다. 10승 10승 11패 그리고 홈에서는 7승 2패인데 이건 오늘 홈이 아니죠. 그죠? 오릭스의 홈이 아니라 훗도 못도 필드 고베에서 펼쳐지는 중립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해야 되겠죠. 뭐 코나가 올 시즌 끝나기 전에 한 경기 정도는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긴 드는데 이게 원정에서는 솔직히 좀 난이도가 좀
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저 세이브도 그렇고 예, 코나도 지금 뭐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? 그냥 꾸역투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 코나가 홈에서 나오면은 한 번 정도는 세이브가 한 번은 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솔직히 좀 너무 빡세 보이긴 빡세 보이네요. 그죠? 예, 일단 선발의 기대치도 이제 타지마 나이키가 조금 높고 예, 그리고 이제 뭐 세이브의 원정 성적이라든지 근데 이제 다만 리스크는 오릭스가 불펜이 약간 좀 힘든 타이밍이고 예, 그리고 쉬는 날이 없이 경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야수들도 좀 지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일 것 같고요. 예, 근데 확실히 이게 배당이 너무 재미없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별로 손이 그렇게 뭐 잘 안 나가는 경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. 예, 역시 이제 오릭스 마인까지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한데 이게 배당도 있고 리스크도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좀 고민되는 경기 같기는 합니다. 오릭스 승마 6.5는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. 언더사이드 정도. 코나가 최근에 탈탈 수준까지는 잘 안 가고 예, 오릭스도 일정상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게 6.5는 그래도 언더 한번 볼만한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소뱅든 니호넴. 소뱅은 최근에 뭐 타격감이 조금 좀 올라왔어요. 그죠? 그 중심에 이제 콘도가 있죠. 콘도. 예, 결국에는 아무래도 에버로지가 떨어지는 야마데지 친구가 쳐주는 것보다는 에버로지를 기대할 수 있는 콘도가 쳐주는 게 확률이 더 높거든요. 그죠? 예. 뭐 최근에 어떤 야마데지 형님도 나름 뭐 제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는 있지만은 근데 득점권에서 아무래도 큰 스윙을 하는 타자는 에버로지가 떨어지는 타자는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, 일단 오리스 상대로 1승 1패, 지바 원정 가서 2승 1패. 타격감도 조금 좀 올렸고요. 근데 최근에 소뱅은 이제 항상 시리즈에서 한 경기씩은 지랄을 해요. 그래서 그 경기를 잘 피하는 게 우리가 좀 중요한 대목이겠죠. 일단은 그래도 강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콘도가 좀 빠따를 좀 쳤다. 이런 부분들이 소뱅 사이드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서. 니오넴은 라쿠 상대 1승 1무 기록했고요. 이제 세이브 원정 가가지고 충격의 2연패를 당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니오넴 불펜들의 특징은 중간다리 불펜들은 뭐 쏘쏘하고 나름 괜찮은데 마무리가 공석이죠. 예, 마무리가 공석인데 원래 마무리를 했던 다나카도 사실은 아휴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예, 좀 그렇고요. 어쨌든 마무리 사이드에서는 조금 좀 불안감이 좀 높아져 있는 니오넴이라고 볼만하고요. 근데 이건 뭐 소뱅도 마찬가지긴 합니다. 그렇죠. 예, 마츠모토가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하지만 뭐 똥줄로 막는 경기가 너무 많죠. 예. 자, 선발은 모이넬로입니다. 예, 꾸준 갑 중에 한 명이고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발 중에 하나죠. 그렇죠? 이 선수의 특징은 높은 타점과 구위 그리고 변화구도 상당히 좋죠. 이제 커브도 좋고 슬라이드도 좋고 서드 피치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모이넬로고요. 최근 두 경기 이제 삼진이 3개, 4개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고요. 최근 두 경기에서 본래 2개, 3개 나왔다는 거. 최근 두 경기에서 보면 좀 다소 아쉽다 정도로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니오넴 원정 두 경기 가가지고 6이닝 무실점 그리고 6이닝 2실점 2피 없는 경기가 한 번 있다. 홈에서는 처음 만납니다. 이 니오넴을. 근데 어쨌든 홈도 이제 피 없는 리스크는 조금 있는 구장이죠. 페이페이 돔도. 자, 이토 히로미 최근 3경기 연속 좀 아쉬운 모습이에요. 5실점, 5실점, 3실점으로 좀 흔들리고 있고요. 최근 3경기에서 피홈런도 4방이나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선수의 특징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좀 기복이 좀 심하다. 나름 팀의 에이스급 선수는 맞는데 전반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피홈런 쪽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. 이 정도가 이제 이토 히로미의 이제 특징이고요. 최근에 일단 피홈런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점은 이 페이페이돔에서의 경기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. 예, 근데 어쨌든 이토이로미도 3경기 정도 부진했으면 한 번 정도 좀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올 시즌 소뱅을 4번 만나가지고 4번도 이토 히로미 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2경기 잘 던졌고요. 2경기 져 터졌고. 2경기 잘 던졌고 2경기 줘 터졌고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 전적은 11승 1무 7패 홈에서는 6승 2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뱅이 홈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더더군다나 홈에서 우원 만났을 때 승률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의 팀이기는 팀입니다. 근데 이토가 3경기 정도 부진하다 보니까 한번 좀 잘 던질 때 된 거 아니야? 딱 요게 저는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죠? 박마의 기대치는 비슷 불펜도
비슷. 불펜도 중간 다리 불펜은 소뱅이 조금 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마무리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비슷하거나 니오넴이 조금 더 나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뭐 선발에서는 소뱅이 좀 더 낫죠 아무래도. 예, 그래서 이 경기도 사실 좀 고민되는 포인트는 있어요. 결국에는 아무래도 배당이죠 배당. 예, 배당. 아무래도 소뱅이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마인까지 찍을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전반적으로 배당이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 않을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좀 고민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뱅 승마 6.5는 히로 이토가 이제 슬슬 한번 잘 던진 타이밍은 좀 된 것 같긴 해가지고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. 뭐 모이넬로야 뭐 두 경기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모이넬로고 그래서 MPB 5경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.